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264페이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로서 3단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1단계는 정비사업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정비법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을 두고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 놓게 됩니다. 그 정비 예정 구역에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 구역이 850곳입니다. 850개마다 정비 계획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데 서울의 잠실 5단지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하게 되었을 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반면 강남 일정한 곳에는 30층이나 또는 35층짜리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비 구역마다 수립되어 있는 정비 계획이 서로 다른 건설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면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특별시에 딱 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정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비 계획이고 정비 구역마다 그 개발 계획에 해당되는 정비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정비 구역마다 조금 차이 나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은 850개인 반면 기본 계획은 딱 하나이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정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라 하고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 합니다. 등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구청장을 포함한 개념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인가 받고 고시하여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별마다 정비법에서 각각 사업시행 방법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시행 방식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환지 방식은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인 반면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대지에 대한 지분을 새로 만든 아파트와 대지의 지분으로 맞교환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유권과 소유권을 맞교환하는 것으로서 공용환권이라 표현하는데 그 공용환권을 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라 하고 종전 15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재건축 사업 이후 30평 아파트로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되면 그러한 보상 형태를 관리처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기본 계획이나 정비 계획, 사업 시행 계획과 달리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이러한 보상에 관한 계획을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면 정비 사업을 착수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이전 고시하며 이 이전 고시 다음날 새로 지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3단계에 관한 절차 중에 이번에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봅니다. 우선 1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부터 지정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 추천호습니다. 원칙적 입안권자는 구청장 등인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도 예외적으로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정비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과 동시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저 입안 당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결정 신청하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하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이러한 것들은 정비계획 입안 시에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정비구역 내 다양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은 정비계획 입안 시에 필요한 절차가 못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지문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특강 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데 현지 사정에 대한 조사는 정비계획 입안 시에 반영될 내용이지만 중앙행정기관장 장관급의 의견은 입안 시에는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정비구역 안의 행위 중에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세, 재복구, 재난수속과 관련 없는 행위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서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에 저촉될 수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은 때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게 되는데 기업, 가설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 건축 시에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니은 중목의 벌채, 디귿 공유 수면 매립, 그리고 리을 이동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적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는 모두 허가 대상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며 추천했습니다.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죠. 구청장 등은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답 5번 보십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4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여기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하며 이를 해제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성공해서 해제하는 것과 실패하여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성공했다면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 했을 때는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하는 장소로서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정비구역 유지할 필요 없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이라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은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 계량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각각 시행할 수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외에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고시된 날, 다음 날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 주실 것은 정비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그것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사 완료, 도시개발구역 해제 요건이고, 정비법상 환지 방식으로 정비 사업했다고 하면 그때는 환지처분 공고가 아니라 공사 완료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실패했을 때 해제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3년, 5년이라는 기간 나오게 되면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이고, 임의적 해제 사유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하면, 목적 달성하기 곤란하다, 지나친 부담,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 임의적 해제 요건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정비구역 해제 시에 실패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정비 사업이 완료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조합 존속에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재건축 조합도 한 20년 전쯤에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조합 남아있더라고요. 청산 중이라 해서 조합이 아직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실패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차이점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1번 정비 예정 구역이란 말 나오고 3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3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4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받은 이후에는 정비구역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 정비구역 지정하고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 정비구역 지정한 날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2단계 마지막 절차인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해제되게 됩니다. 특별히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공공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공공관리를 목적으로 추진위원회 설립하지 않는다면 2년 하면 총 숫자 4가 나오는데 추진위원회라는 단계가 빠지기 때문에 4 빼기 1하면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해서 정비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조합 없이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없이 바로 사업 시행인가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는데 2년, 2년, 3년이면 총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7년에 걸치는 것 중에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인가 생략하게 되면 7 빼기 2하면 5가 나오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안으로부터 5년 내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과 같은 경우에도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바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20명 미만인 경우이고 이때는 5년 내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을 때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이다. 이렇게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이라는 기간이 각각 나오게 되면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이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만약 저런 기간 대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거나 목적 달성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 그때는 임의적 해제 사유로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이런 실패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람 기간은 14일이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정비구역 해제하거나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때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라는 것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되었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 정리해 놓습니다. 267페이지에 제4절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번 찾으셨죠?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관개선 사업의 경우 환지. 주관개선 사업은 모든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지음입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주관개선 사업의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공유시설, 오피스텔 건설에 공급하는 방식. 주관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정비 사업 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오피스텔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주택과 부대 공유시설 외 오피스텔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관개선 사업에는 허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되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세 가지 정비 사업 중에 가장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그리고 시행자가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방식 중에 일부를 병행하게 되는 혼용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100% 환지 방식이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른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혼용하는 방식 허용되지 않고 수용하는 방식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가능하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 중에 가장 사익성이 강한 정비 사업으로서 오직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저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할 때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은 그 대상 지역이 상업 지역이거나 준주거 지역일 때 가능하고, 전체 건설 공급하는 연면적의 30%까지만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된 특이한 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제5절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 대표 주민대표회의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에 관한 빈칸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431에 주민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321이 서술되어 있는 1번과 3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아닌 지역 추천수입니다.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32인데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합 설립 요건이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다고 하면 올해 시험 나오는 것은 조합 구성과 관계된 내용을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원과 총회와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도 조합 설립과 관련된 동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431이죠. 토지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431 서술되어 있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합이 정관 기재 사항 중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합은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이것 중요한 변경이거든요. 총회 개최한 때 시장 군수 인가 받고자 한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431만 정확화한다고 하면 쉽게 4번 정답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은 자격 변경,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받아야 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찾았습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1번 틀립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 사업하는 것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립하여야만 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토지 내 소유자 100명 이하의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여기 이사와 관련되어 우리 숫자 2와 4를 염두에 두십니다. 이게 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이거든요. 그러면 2와 4 사이에는 숫자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100명 초과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2명 이하의 이사 둔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00명 초과 시에는 몇 명? 5명. 원칙적인 이사의 수는 3명.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는 숫자 2와 4를 기억해 주시는 게 이사의 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3번입니다.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 안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는 조합 설립하고자 할 때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충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가로해 놓습니다.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손실보상 금액 제외한 나머지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중요한 안건으로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한데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포함한이란 말 대신 제외란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다만 이 4번과 관련되어서는 좀 지역적인 전문적인 지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보고 확인만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대의원회는 임기 중에 고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여기 조합장은 임원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것이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조합장 보궐 선임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조합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작년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조합 설립과 관련된 동의 요건으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432일입니다.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아닌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주택단지의 경우는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찬성과 전체 구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과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은 재건축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 설립하게 되면 이런 조합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총회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장은 딱 한 명이고 이 사는 숫자 2사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3명 이상을 하며 조합원 수가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상을 한다. 그리고 감사의 경우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 최근 개정된 자격 요건을 꼭 기억해 놓습니다. 조합장 등의 임원이 선출되고자 한다면 정비구역 안에 최근 3년 사이에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 조합 임원 등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임원 중에 조합장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반날까지 거주하여야 하고, 최근 개정된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놓으시는데, 벌금 100만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결격 사유 기간으로 10년을 임원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들을 우리가 살피시는데 이들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소송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의 대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지엽적인 지문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 다만 우리 개발부 공부하시면서 정화나 게임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최소한 그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은 대의원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더라.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할 수 있지만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반날부터 정비 사업 끝나는 이전 고시한 날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투기 과열 지구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반날부터 이전 고시한 날까지 양도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소유 기간이 10년이고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동시에 충족하는 매도인으로부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은 때에는 조합원 지위를 계속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꼭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게 3번까지의 지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한개 보십니다. 조합 정관 정할 수 없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답을 3번에 놓습니다. 특별히 대의원의 법정 의결 정족수의 완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정관은 조합원 공통된 합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완화하거나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정관은 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 규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률로 정해진 대의원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시키는 것은 정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포함돼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로 바뀌어 놓습니다.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시장, 군수 등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게 되면 고시 다음 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기간에 있어서는 초일 불산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날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조합은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문자 당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할 때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 경우 조합을 대표한 자는 감사이죠. 그래서 4번 드립니다. 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하는 정비구역에 오피스텔 건설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외 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장소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이 외 지역에 건설할 수 있다. 이 말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은 조합총회 소집과 관계된 사항인데 좀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이 지문은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정관 기재 사항 중에 조합의 임원,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총회의 경우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소집과 관련된 절차로서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입니다. 총회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대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7이 조합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사전 통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단법인과 관련된 총회 소집 절차가 정비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찾으셨죠? 주간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함께 보십니다. 시장 군수 등은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세입자의 세대수가 2분의 1 이하라고 하면 세입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 절차 없이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한 방식,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주간개선사업은 모든 정비사업의 혼용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게 해당 정비구역 내외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해야 한다. 임시 거주 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7번은 모든 지문이 옳기 때문에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 주민대표회의는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작년이 바로 그 가끔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5번 보게 되면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철거에 관한 시행 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 제시할 수 없다.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열의 9은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십니다. 1번에 대해서는 그냥 봐놓습니다. 특히 주민대표회의 구성 대상은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 원하는 때 주민대표회의 구성한다. 그래서 시행자가 공공이 되는 때 주민대표회의 구성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2번 5명 이상 25명 이하 그냥 눈으로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3번 그냥 봐놓으시고 4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는 공공이 정비사업 시행자 되었을 때 주민대표회의 구성하게 되며 구성원수는 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정도를 각각 보시면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안전진단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